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해할 만한 소식,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들으면 황당하고 분개할 만한 소식, 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2주 만에 정말 초고속으로 끝났죠. 하지만 이 내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양대 세력이 시리아 영토를 분할한 상태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아사드 정부군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무기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해서 어떤 대안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얼마 전에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그-29와 수호-27 전투기를 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러시아 공군 인벤토리에서 북한에 넘겨줄 수 있는 기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체들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놀라운 정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튀르키예를 예고 없이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신정부에 모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8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직후 요르단과 튀르키예를 예고 없이 방문해 양국 정상과 회동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순방 목적은 아사드군의 무기를 확보해 우크라이나군에 넘기려는 압력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중동 소식통을 이용해서 블링컨의 튀르키예 방문 핵심 목적은 시리아의 무기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군에 넘기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년 반 이상의 고강도 교전 때문에 장비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시리아군에 100만 발이 넘는 152mm와 122mm 포탄, 4,000대 이상의 전차, 2,000대 이상의 장갑차가 있다며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갈 경우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붕괴 직전 시리아 정규군은 T-54와 T-55 계열 전차 약 500여 대, T-62 계열과 T-72 계열 전차 각각 200여 대, T-90 계열 전차 약 60여 대 등 1000대 미만의 전차와 BMP-1, BMP-2 계열의 보병 전투 장갑차 750여 대, MTLB와 BTR 계열 장갑차 1000여 대 등 3000대가 되지 않는 기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내전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시리아군의 기갑 장비 대부분은 장기간 방치돼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 HTS 주도로 새로 구성되는 시리아 신정부가 대부분의 군사기지를 장악하면서 이 무기 대부분이 HTS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HTS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튀르키예에 접근해 아사드 정부군의 무기들을 반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링컨 장관, 정말 이게 가능한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동에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의 원인, 이걸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 때 제이크 설리번 당시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자가 시리아 문제에 개입을 해서 시리아를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이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직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후에 현재 세력권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초록색 지역이 HTS, 그러니까 이번에 반란을 주도했던 그 신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 노란색 지역이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해서 쿠르드를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민병대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튀르키예에 가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HTS가 시리아 통일을 명분으로 해서 저 쿠르드족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리아 아사드군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혁명을 성공시킨 HTS, 처음에 시작은 알카에다 분파였죠. 자, 그런데 튀르키예하고는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TS의 주적 중 하나가 저 노란색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쿠르드족은 튀르키예하고도 적대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HTS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서 세력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는데요.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시리아 신정부를 압박을 해서 무기를 받아와서 시리아에서 무기를 반출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면은 튀르키예 영토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그렇게 통과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리아 신정부 공식적으로는 온건주의를 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월 달까지는 임시정부고 내년 3월 총선을 통해서 정식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정식 정부의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HTS의 지도자가 예전에 알카에다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과 협력을 안 하려고 하겠죠. 물론 이 HTS가 일부 병력을 파병해서 자신들을 지원해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모종의 감사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국방TV를 통해 전해드렸죠. 러시아와 모종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타르투스와 흐메이민 기지를 계속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장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리아 신정부,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튀르키예한테 여기에 가서 이런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바이든 행정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이 아무래도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리려는 모양입니다. 김정은이 이것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미그-29, 수-27 전투기 거래에 합의했다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뒤에 러시아가 어떤 기체들을 북한에 넘길지 파악하려는 오신트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미그-29 기체들의 소재가 일부 파악됐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러시아가 2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그-29 계열 전투기 가운데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개량형 기체들은 장기간 방치돼 부식이 심각한 상태이며 운영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보유 중인 미그-29 가운데 개량이 진행된 기체는 42대가량 있는 미그-29 SMT 모델이 전부라면서 당초 이 물량은 알제리 수출용으로 제작됐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반품되어 러시아군이 인수했고 쿠르스크 공군기지에서 제14 근위 항공연대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제14 근위 항공연대는 2019년 이후 수-30 SM으로 기존 교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그-29 SMT 기체들은 퇴역해서 쿠빈카와 르제프 지역으로 옮겨진 뒤 르제프 소재 제514 항공기술이소에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미그-29 SMT 기체들이 1991년 이전에 생산된 미그-29의 부품들을 뜯어서 재생한 기체들이라는 점인데요. 기체 대부분은 동체와 주익은 물론 랜딩 기어와 스테빌라이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품이 재활용으로 제작돼 2019년 퇴역 시점에는 이미 수명을 거의 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그-29 SMT는 미그-29의 현대화 개수 버전으로 상당한 수준의 개량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알제리조차 계약을 취소하고 반품했을 정도로 성능과 신뢰성이 형편없는 기종인데요. 아무래도 푸틴, 알제리에서 반품된 폐물 전투기를 북한에 주려는 모양입니다. 자, 러시아가 북한에 수-27과 미그-29를 준다. 수-27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부터 수-27 SM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 개량 기체들을 줄 것 같은데 이 개량 기체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체들은 1991년 이전에 생산돼서 이미 기체 수명이 30년이 넘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이 도입을 하더라도 오래 쓰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그-29가 핵심인데 제가 여러 기고를 통해서 이 미그-29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기종이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여러 차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230에서 24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미그-29 가운데 200여 대 정도는 1991년 이전에 생산된, 그러니까 북한이 면허 생산했던 그때 그 기종 거의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고요. 현재 한 개 비행연대 정도만 훈련용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수-2, 그 중에서도 플랭커 계열로 이 전투기들을 대부분 통일을 하고 있죠. 제공기로는 수-27을 개량하고 수-35를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입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전폭기로는 수-30 그리고 수-34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체들은 전부 플랭커 계열이기 때문에 엔진을 비롯해서 많은 부품들이 호환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그-29보다 덩치가 크고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이 크기 때문에 뭐 항속거리라든가 전반적인 작전 능력에서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런데 이 미그-29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소련이 주력기로 쓰려고 만든 기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강력한 지상 관제소, 지상 기반 레이더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엔진을 포함해서 이 핵심 부품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정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유지비도 좀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이것을 수출용으로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서 2000년대 후반에 알제리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제리가 이걸 받아서 써보니까 이건 도저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15대를 그냥 반품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물량이 30대가 좀 넘었는데 나머지 생산했던 그 물량도 러시아 공군이 떠안아서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2019년에 퇴역해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쿠빈카와 르제프 기지 이곳에 이전이 돼서 여기서 지금 5년간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녹이 쓸대로스럽고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게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생산이 된 기체긴 하지만,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식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주크 M이라는 기종의 레이더인데, 레이더의 크기를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탐지거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에서도 70에서 90km 정도밖에 못 보는 그런 레이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도 굉장히 부족하고, 무엇보다 91년 이전에 생산된 미그-29들의 동체와 부품을 재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운용 수명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수량이 40대 정도 되다 보니까 북한에게 넘기기 딱 좋은 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근데 북한이 원래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원래 생각했던 전투기는 수호이 35, 수호이 30 이런 거였죠. 작년에 김정은이 콤소몰스크나 아무레 수호이 항공기 공장에 가서 뭐 수호이 57 직접 들여다도 보고 수호이 30과 수호이 35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브리핑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북한이 순천 비행장 그리고 북창 비행장 두 개의 활주로를 2800m까지 연장을 했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기지 현대화 개수도 하면서 이런 3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기를 운용할 준비를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줄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이런 수명이 다한 패급 전투기, 그것도 옛날에 다른 나라에 팔았다가 반품돼서 가지고 들어와서 장기간 방치했던 그런 기종들을 약간 손봐서 준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는 제코가 석자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드론을 날려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공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미그-29 같은 이런 패급 전투기를 줄 수 있지만 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계속되고 심화되고 강화되고 연장된다면은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수호이 공장에서 생산된 수호이 35나 수호이 30, 최악의 경우에는 수호이 57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이 패급 전투기가 북한에 가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는 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러시아가 차후에 북한에 어떤 전투기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이용해서 북한 공군의 현대화, 전력화에 대비한 플랜을 지금부터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